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또 이런 시간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도 기말고사 문제를 좀 보면서 요런 정도로 준비를 하면 이번 기말고사 물리 문제를 좀 풀 수 있겠구나. 지난 금요일에 단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풀면서 좀 확신 있게 풀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오늘 풀이를 통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을 좀 잘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를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문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의 한 점의 진동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자, 우리가 파동을 볼 때, 아이고, 요 변이와 시간이냐, 변이와 위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요게 시간이기 때문에 요 한 파장처럼 보이는 게 주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 진폭은 2a이다. 원래 위치에서 최대 변이, 원래 위치에서 최대 변이까지를 진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폭은 a가 되겠죠. 자, 가는 주기고요. 그리고 가가 길면 자, 주기랑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커진다는 것은 얘가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파동의 진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 자, 이 파동의 파장은 20cm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라고 조건을 줬죠. 근데 요게 자, 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니까 20cm가 될 거고요. 가에서 나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주기 맞고요. 자, 어떤 물체 A를 묶어 가지고서 진동을 한다면 이 물체는 요 다음 순간에 여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 파동의 속력과 같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매질 1과 매질 2로 진행하는 물결파를 나타낸 것인데, 자, 파동의 진동수는 또는 뭐 주기도 같은 거죠. 파동의 진동수나 주기는 굴절, 반사, 간섭 등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 1과 2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 속력은 F 람다인데 F는 일정한데 람다가 지금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줄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파장은 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거죠. 파장이 1에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다음 중 파동의 굴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렌즈는 굴절의 전형적인 예가 될 거고요. 자, 경계면에서 꺾여 보이는 빨대도 마찬가지죠. 아지랭이는 자,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좀 조밀하게 있기도 하고 좀
그 공기가 이동해 가지고서 이렇게 성글기도 하고 해서 빛이 요 미란 부분을 통과해서 올 때 그 볼록 렌즈처럼 약간 그 상이 찌그러지는 이런 것이 아지랭이의 그 원리이죠. 그래서 아지랭이도 그 굴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중 슬릿의 간섭 무늬는 전형적인 간섭 현상이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자,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작으면, 아니죠, 크면 전반사가 일어나고요. 두 매질 사이에 속도 차가 크면, 자, 임계각은 사인 세타, 임계각은 n1분의 n2라고 했는데 이것은 V2분의 V1이라고 했죠. 요 서로 이렇게 곱하면 스네일 법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속도차가 크다는 거는 요 값이 작다는 거죠. 이 값이 작으면 요 값도 작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빨리 임계각에 도달하고,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빨리 전반사에 도달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임계각은 작아진다. 맞습니다.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입사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자, 속력이 느린 곳, 빠른 곳. 스넬의 법칙은 N1의 V1은 N2의 V2니까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간다는 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자,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크다. 자, 이 근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사인 임계각 다시 써보면 n1분의 n2 입사한 곳과 굴절된 곳인데 이게 1보다 작아야 사인 세타 값이 나오겠죠. 그 이 세타 값이 나오려면 굴절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입사할 때에만 임계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임계각보다 커질 때에만 그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맞습니다. 빛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크다. 자, 먼저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입사해야 된다는 것과 임계각보다 그 입사각이 커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맞죠. 클레딩과 코어의 매질을 반대로 바꾸어 광섬유를 제작하면, 자, 이게 1보다 커지겠죠. 요 값이 1보다 커지면 그것에 만족시키는 세타 값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계각은 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매질 2로 입사한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굴절률은 3에서가 매질 3이 가장 크다. 자, 딱 봐도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매질 2가 매질 3보다 굴절률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N1의 사인 I는 N2의 사인 R인데 R이 I보다 큰 걸 보면 N1이 N2보다 커야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 1이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빛의 파장은 매질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굴절률이 작아졌으니까 파장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2에서가 1에서보다 크죠.
가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입사각을 잘 조절하면 매질 1과 2 사이에서도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자, 1과 2에서도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하니까 얘를 잘 하면 임계각이라는 게 있고, 임계각보다 커지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가는 X선이고, 자, 자외선, 가시광선, 이건 적외선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로파랑 전파가 있어요. 자, 가는 투과력이 좋아 인체 내부 골격 사진, 여기 내부 골격 사진 이미 있죠? 맞죠? 나는 살균력이 있어서, 야, 살균력과 비타민 D 하니까 뭐예요? 이건 자외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적외선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파 쪽, X 감마레이 쪽 보면은 파장은 커지고 람다는 작아져, 아니, 파장은 커지고 진동수는 작아져서 F 람다 요 값은 일정한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9번에 다음 전자기파의 진행에 대한 설명. 전자기파와 전기장은 수직으로, 자기장은 평행하게. 자, 진행 방향 이 방향이면 전기장이 이렇게 돈다면 자기장은 이렇게 진동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다 직각인 그런 진동으로 진동을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주기로 진동하고 전기장과 자기장은 또 서로가 직각으로 진동한다. 맞죠? 10번에 그래서 니은 디귿인가요? 자, 빛에 대한 설명. 진공 중에서 진동수가 크면 속력이 커진다. V는 F 람다인데 이게 C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진동수와 상관없이 그 속력이 같습니다. 진공 중에서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한다. 진공 중에서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죠. 맞죠? 굴절률이 큰 곳에서 빛의 속력은, 자, 굴절률 곱하기 속도가 일정하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빛의 속력은 작아지죠. 자,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이 빛의 속도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자, 진폭이 3cm, 2cm인 그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자, 합성파의 최대 진폭은 두 진폭의 최대값을 더한 5cm가 될 거고요. 자, 결이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진동을 하니까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 파동이 중첩된 후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독립성이라고 한다. 맞죠? 그죠? 자, S1, S2에서 위상이 같은 두 수면파가 퍼져나가며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자, 가는 마디선으로 상세 간섭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자, 요 가는 이 마루와 골이 계속 겹치는, 그래서 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죠. 맞습니다. S1, S2에서 R까지의 경로차는 1.5 람다이다. 자, 보면 가운데 경로차가 0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0.5, 자, 0.5인 데가 있고, 그리고 1인 데가 있고, 1.5, 1.5인 데가 있죠. 그래서 요 R은 1.5 람다 차이 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자, PQ, P에서는 마루와 마루, 여기서는 골과 골이 만나기 때문에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공중에 떠 있는 비눗방울과 무지개에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데, 자, 먼저 공기 중에 있는 이것은 표면에서 반사하는 거랑 이 얇은 막 표면에서 반사, 그리고 요 속으로 들어가서 꺾이고 꺾여서 나오는 빛이, 요 빛과 요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간섭, 굴절, 반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무지개에는 빛이 들어가서 꺾이고 굴절해서 꺾여서 나오고, 근데 요 위쪽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보라색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빨간색이 이게 빨간색이 있네요.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보라색.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반사가 있고요, 굴절이 있고, 근데 간섭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되는 것은 굴절과 반사, 요게 공통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릿 1, 2를 같은 위상으로 통과한 빛이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나타내어 가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 나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때, 자, 가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니까, 자, 여기가 간섭 무늬 0, 그리고 0.5, 1, 1.5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파장 차이 나는 거고, 여기는 0.5파장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림에서도 한 파장, 반 파장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의 경로차는 나의 경로차의 2배다. 한 파장은 반 파장의 2배죠. 가에서는 보강, 나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과 같습니다. 델타 x,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 d분의 L 람다. 만약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이 서로 다르다면 그 한 무늬의 간격이 다른 무늬를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막 이런 모순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자, 어떤 파동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건데, 자, 위치와 변이니까 어때요? 요건 파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한 파장은 0.1m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주기니까 0.2초죠. 그래서 V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한 주기만에 람다만큼 가니까 주기가 0.2, 0.1m, 그래서 0.5 m per sec.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요. 자, 파장은 10cm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진동수는 t분의 1이니까 0.2분의 1, 5Hz가 되고, 자, V는 또 F 람다이기도 하죠. 그래서 5Hz 곱하기 0.2를 하면 0.5, 이렇게 푸나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은 음으로 대전된 검전기에 형광등과 자외선 등을 쪼여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둘 중 한 경우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그럼 둘 중에 한 경우라면 형광등이 아니라 자외선에서 일어나겠죠. 진동수가 크니까. 형광등을 좀 더 밝게 쪼여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자외선 등을 쪼여줄 때 A 부분에서는 양성자가 아니라 전자죠. 광전자. 계속 쪼여주면 B 부분은, 자, 전자가 날아가면서 중성이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더 전자가 나가면 플러스로 대전이 되니까 다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될 거고요.
광자가 금속 광자가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광전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자, 가는 1함수인데 뭐 이건 화학에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이것이 작아야만 광전 효과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틀리고,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로 구할 수 있고요.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빛의 밝기를 높이면, 자,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것은 한 개당의 에너지는 똑같은데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에너지는 커지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여전히 HF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개당의 에너지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 질량이 m, 운동 에너지가 2, 그때의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 자, 먼저 2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것을 2m, 위아래에다가 m을 곱하면 mv의 제곱 또는 2m분의 p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p는 2me 루트로 구할 수 있어요. 그 처음에 질량이 m이고 2인 경우가 이렇다면 p 프라임은 질량도 2배, 에너지도 2배니까 2 곱하기 루트 2me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p라고 했으니까, 자, 운동량이 2배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람다는 p분의 h라고 했는데 이게 2배가 되면 람다는 0.5배가 되겠죠. 이렇게 차근히 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 자, 투가 주사, 그쵸? 투가와 주사가 있다고 했고요. 전자현미경은 광합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다, 그리고 해상도가 높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코일로 만든 원통형 자석으로 자기 렌즈를 활용하죠. 맞습니다. 다. 마지막 문제. CCD에서, 자, 이건 뭐 마이크로 렌즈고 그 컬러 필터죠. 그리고 광 다이오드. 자, LED는 자, 전기를 빛으로 만드는 거고, 광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만드는. 그래서 LED냐 광 다이오드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리 앞쪽에 배울 때에 비해서 수식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것이 나오지 않는, 약간은 좀 이렇게 단순히 암기만 잘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